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 미스타 항공지 561편으로 21시 30분경 출발 3시 40분경에 도착. 우리의 여정을 함께할 현대의 솔라티 12인승 버스가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마벨라나 트렌호텔의 1박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 후 기원전 781년 전에 세워진 한족 사원의 포나가르탑 관람하였다. 현재 베트남 야짱 근처인 중세 카우타라 동북에 위치해 있다. 힌두교 여신인 바가바트와 마하슈아 수르마르디니와 동일시하게 된 두 지방의 여신 양포나가를 그리고 있으며 베트남어로 티안 이타인 모우라고 부른다. 포나가르 사원은 베트남 야짱의 상징적인 명소 중 하나이다. 고대 참파 왕국의 독특한 건축 예술과 힌두교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이다. 베트남 중남부 해안도시인 야짱의 가이강 북쪽 프라워 언덕에 위치해 있다. 8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현존하는 참파 유적 중 가장 오래되고 웅장한 건축물로 평가되며 참파 왕국에서 가장 번성했던 힌두교 문화를 대표한다. 주로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힌두 여신 포나가르를 모시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티엔 이타인 모우라고 불리기도 하며 동경과 직조 등을 가르친 여신으로 숭배된다. 포나가르 사원은 단순한 고대 유적을 넘어 현재까지도 참족과 베트남 불교 신자들에 의해 종교적 활동과 제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사원으로 특히 음력 3월에는 큰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인증샷을 남겨두는 것은 여행의 필수 과정이다. 포르가나 사원 역시 인증샷을 남겨둬야 제맛이다. 포르나가 사원의 오른쪽으로 흐르는 야짱의 까이강이 아름다운 풍경이다. 내친 김에 다낭이 시장도 둘러보고 짝퉁으로 나오는 크로크스 슬리퍼도 신어보고 여행 중 편하게 신으려고 각자의 취향에 따라 베트남 돈으로 16만 동 정도 하는 짝퉁 슬리퍼를 한 켤레씩 사기도 한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농선사는 베트남 중남부 해안도시인 나트랑 시내에 위치하고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나트랑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이다. 한우아성 불교의 본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종교 유적지다. 이 사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상징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거대한 흰색 좌불상이다. 베트남 부처님에게도 불전을 놓고 가내의 평안과 행복을 빌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좌불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누워있는 부처상도 볼 수 있다. 용 모양의 장식과 유리 및 세라믹 타일 모자이크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베트남 전통 불교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농선사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현지 불교 신자들이 활발하게 참배하는 곳이다. 농선사 관람우전 씻으면서 베트남의 생코코넛을 마신다. 생코코넛은 길거리 노점이나 카페에서 껍질째 통째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윗부분을 잘라 구멍을 내주면 빨대를 꽂아 안에 있는 코코넛 워터를 바로 마신 다음 물을 다 마신 후 코코넛을 반으로 갈라 내부에 하얀 속살을 긁어 먹기도 하는데 식감이 부드럽고 달콤하다. 나트랑에서 달라스로 가는 도중에 점심을 먹고 3시간 30분이나 고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구불구불한 해발 1700m에서 1800m에 가까운 높은 고갯길을 통과한다. 3시간 30분의 지루한 산길을 거쳐 달랏에 도착. 달랏의 상징인 해발 1500m의 랑비앙 고원을 SUV를 이용해 오른다. 랑비앙은 이 지역 소수 민족인 낭민족과 뜰족의 갈등족의 낭민족의 난자랑과 뜰족의 영국인 오르진 천사랑의 전설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흔히 베트남의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불린다. 랑비앙 고원을 SUV를 이용해 정상에 오르니 달랏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저마다 앙비앙 고원에서 내려다 보이는 달라스 가지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느라 야단이다. 달라스 가지를 휘감는 강물과 빛나는 태양 등 환상적인 배경을 보고 인증샷을 찍지 않을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숙소인 다달랏 호텔은 베트남 고원 도시 달랏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달랏의 고지대 분위기에 맞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휴식을 취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훌륭한 레스토랑, 헬스장, 편의시설, 그리고 무료 WiFi 및 주차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달랏 시내 근처에 위치하여 주요 관광지로의 이동이 비교적 편리하다. 라달랏 호텔은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싶을 정도로 주위가 온통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기업의 해외 연수팀들을 환영하는 자막이 흐르고 여기저기에서 한국말로 떠들어대고 아직 배가 이른 듯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와 선물 상자 등으로 꾸며진 조형물이 눈에 베트남에서 제일 큰 불교 사원인 중립사를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 해발 1300m에 위치한 중립사는 호치민 통일궁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멀리 내려다 보이는 달랏 외곽의 풍경도 감상하고 인증샷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Sound of the waves whisper gently in my ear. My heart is turning. 철제 칸막이로 된 통로를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야 탑승장에 이르게 됩니다. 안전요원의 통제에 따라 순서대로 케이블카에 탑승한다. 케이블카에 탑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주는 가이드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해발 1300m에 위치한 전립선은 호치민 통일궁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우리나라의 대관령 등 본행지 풍경과 비슷하고 달랏 지역은 고대대라서인지 베트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다. 해발 1300m 풍왕산에 위치한 중립선은 호치민 통일궁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1993년 시공하여 1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베트남 불교 신자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달랏 일대에서 가장 큰 사원이다. Đúng rồi. Ông ăn hai. 我煮的，我就是要来这里，就是要来，我要来这里。 이곳에서도 인증샷은 빼놓을 수가 없다. 불전함에 불전도 놓고 기도도 하고 밤이 내린 창가 조용히 부는 바람 주변 풍광도 둘러보고 어둠 속을 걷는 듯 깊은 한숨이 흘러 저 멀리 깜빡 중립서원을 구경하고 다음 코스인 닷달라 계곡 레일바이크 타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곳의 레일바이크는 이명이 탈 수가 있는데 꼭 이명이 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요원의 안내로 출발하여 숲 사이로 S자 형태로 이리저리 휘어진 레일을 따라서 스피드를 올리면 제법 스릴이 느껴진다. 레일바이크 하차기 전에 닷달라 폭포가 있다. 닷달라 폭포는 일창한 소나무와 대나무 속에 심겨져 있는 비밀스런 폭포이다. 승려들이 유속 중 유속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변 나무들을 문 위에 뿌렸다고 해서 닷달라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오래전 원주민들이 전쟁을 피해 숨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승려와 장군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며 울창한 정글을 지나 폭포를 마주하면 여러 갈래로 쏟아지는 물길에 가슴속까지 시원해진다. 닷달라 폭포를 뒤로하고 레일바이크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간다. 오르막길이라서 가속레버를 올리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간다. 도보로 출발점으로 갈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제 난간으로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승차 지점까지 차례로 올라간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레일바이크에 올라타고 순서대로 출발을 하는데 올라가는 길은 가속레버를 밀지 않아도 자체 동력에 의해서 천천히 올라간다지만 가속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면 제법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출발 지점에 이른다.
달라 폭포와 레일바이크 타는 곳에서 다음 코스인 클레이 빌리지로 이동한다. 클레이 빌리지로 가는 길은 자동차로도 이동할 수가 있는데 가이드가 보트를 이용하여 코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보트에 올라서 출발하려는데 선장이 배에 키를 두고 왔다고 옆에 있는 다른 배로 옮겨타라고 하더니 배를 묶어 놓은 밧줄을 풀지도 않고 출발하려고 한참을 낑낑대다가 밧줄이 묶여있는 것을 알고 밧줄을 푼 후 출발하는 웃지 못할 총극을 벌린다. 드디어 보트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호수의 물결을 가르고 신나게 딸리고 맞은편에서는 클레이 빌리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들이 스쳐 지나가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우리도 따라서 손을 흔든다. 클레이 빌리지는 달랏의 원시 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를 진흙으로 만든 조형물로 생동감 있게 재현해 놓은 명소이다. 진흙 조형물뿐이 아니라 꽃과 식물을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다양한 포토존이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각양각색의 조형물들이 줄지어 늘어선 골짜기를 지나서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저마다 이야기에 꽃을 피운다. 이곳에는 진흙과 나무, 그리고 식물과 동물 영상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포토존이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은 단연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두 얼굴 조각상이란 이 조각상은 특히 평화로운 물 연못 또는 호수를 배경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로맨틱하고 인상적인 사진을 남길 수 있어 방문객들 사이에서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꼽힌다. 이곳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가이드들은 휴대폰으로 자신이 인솔하는 꾼들의 사진을 담아주느라 진땀을 흘릴 정도다. 조각상 자체의 독특함과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달랏의 대표적인 인생 사진 명소로 유명하다. 달랏의 플라워 가든은 달랏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달랏의 상징적인 명소이자 꽃의 도시라는 별명을 확고히 해주는 아름다운 공원이다. 수원수원 호수 북동쪽, 시내 중심과 매우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7,0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부지에 300종 이상의 꽃과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요 특징, 달랏의 서늘한 고원 기후 덕분에 장미, 난초, 수국, 국화,
선인장 등 열대성 식물부터 온대성 꽃까지 1년 내내 화려하게 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꽃밭 외에도 중앙분수대, 분재정원, 다양한 테마 정원, 그리고 아기자기한 조형물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인생사진을 남기기에 완벽한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매년 12월 말에는 이곳에서 달랏 최대 규모의 꽃축제가 열려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이곳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천국과 같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코스는 달랏에 위치한 베트남 마지막 응우엔 왕조의 기념관은 바로 바오다이 황제의 궁전이다. 달랏에는 황제 바오다이와 관련된 3개의 궁전이 있으며 이 중 가장 유명하고 일반적인 관광지로 알려진 곳은 바오다이 제3궁전이다. 하지만 제1궁전도 유명하며 때로는 제1궁전을 더 웅장하고 볼만한 곳으로 꼽기도 한다는 바오다이 제3궁전 또는 바오다이 황제의 여름 별장은 베트남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 왕제와 그 가족이 여름철 휴양과 휴식을 위해 사용했던 별궁으로 달랏의 서늘한 기후를 즐기기 위해 1933년에 지어졌다. 바오다이 궁전은 화려한 전시 박물관이라기보다는 황실 가족의 생활 공간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베러트 팰리스 5성급 호텔에서의 뷔페와 커피 무한정 맥주 공급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여유를 즐긴다. (4일차는) 호텔에서 느지막이 식사를 하고 체크아웃한 뒤 달랏산해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린푸옥 사원을 관람하였다. 린푸옥 사원은 1949년에 건설된 이후 달랏이 최고이고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린푸옥 사원의 모든 건물과 조형물은 유리와 도자기 조각을 활용하여 만들어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고 이색적으로 외국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꼭 둘러보는 분위기.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사원 내에는 수만 송이의 국화꽃으로 장식한 17m 높이의 관세음보살상이 있으며 이외에도 베트남 중부에서 가장 큰 종 47m 길이의 용조각상 화려함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배웅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다음 코스는 달랏 시내에서 달라셔까지 7km를 왕복하는 기차를 탔다. 달라셔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32년에 설계되어 1938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달랏과 해안, 도시 팔랑의 탑참을 잇는 총 84km의 달랏 탑참 철도의 일부였는데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철로가 파괴된 후 현재는 더 이상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고
관광 명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달라샥은 아르데코 양식과 베트남 중부 고원에 껴 의무연 공동 주택 양식이 혼합된 독특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특징이며 2001년에는 국가 역사 기념물로 지정되었다며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과 플랫폼에 전시된 오래된 증기 기관차가 주요 포토존이 있고 운행 중인 기차는 기차라고는 하지만 기관차예요. 관람객차 한량을 달고 오가는 관광열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에 5회 운행된다고 한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식사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월남삼일 아이스페이퍼에 채소와 고기 등을 넣고 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 먹는데 종업원이 유창하게 한국말로 먹는 법을 설명한다. It's like a dream, as if you're walking the endless sky and see the moment when we breathe as one. 4박 5일의 여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우리나라의 영역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구름의 바다만 이어진다. Gently in my